갑상선균 항진으로 인한 안구 돌출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균 항진으로 인한 안구 돌출, 또 우리가 포도망령, 그다음에 그 비특발성 안화염 또는 안화근육염, 근육의 염증이거나 안화라는 건 이 눈 두덩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투 선수들이 권투하다가 딱 얻어맞았으면 안화 골절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뼈가 부러져 버립니다. 여기 눈 두덩이 뼈, 여기를 안화라고 그럽니다. 얻어맞으면 여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기 맞으면 안화가 뼈가 부러져, 여기 뼈가 깨지는 상태, 안화 골절. 또 안화 주변의 염증, 그 비특발성 안화염 또는 안화근염, 그것도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것도 복시사시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눈 충혈이 될 수가 있고, 또 눈꺼풀 위에 20, 30개 말봄샘에서 기름샘이 잘 분비가 안 되면서 눈꺼풀이 많이 붓거나 심한 안구 건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안화 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육에 염증이 종양이 되는 거니까 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염증이 많이 원은 생긴다 보시면 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불화자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화병이 염증이 되는 겁니다. 내 어느 부위에 뾰루지가, 여드름으로 뾰루지가 나건, 어디 엉덩이에 뾰루지가 나건, 어느 부위가 뾰루지나 염증이 생긴다면 그 부위에 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갑상선균 항진으로 인한 안구 돌출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갑상선균 항진은 왜 생기는가? 간에 열이 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간에 열. 그럼 간은 무엇을 하는 장기인가? 해독하는 장기입니다. 무엇을 해독하는가? 물질적, 비물질적 독소를 해독합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우주입니다. 소우주가 아니라 우주입니다. 자연입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분이고 사람도 자연인 겁니다. 꽃 하나, 나무 하나, 돌 하나 다 자연인 거고 우리도 자연입니다. 다만 형태가 다른 이유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몸 안에 오장육부,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거에도 액체가 있고 기가 있고, 또 딱딱한 돌덩어리, 뭐 이런 안구 건조도 결석이 생길 수 있고, 담에도 결석이 생길 수 있고, 방광에도 결석 돌덩이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자궁 내 물혹이 생길 수가 있고, 냉적이라고 해서 막 차가운 것이 막 냉이 쌓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상태가 뜨거운지 차가운지에 따라서 형태가 고체니 액체니 이 기체니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높으면 기체, 물이 있는데 물에다 99도에서 1도만 더하면 기체로 되고, 1도만 낮아지면 0도가 되면 얼음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형태만 달라지는 거지 에너지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과학입니다. E = mc 제곱, 에너지라는 것은 질량의 속도를 곱한 거고,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 에너지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에너지와 비물질적인 에너지가 있다. 우리 몸에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를 쪼개면 맨 처음에는 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톰, 옛날에 아톰이라는 로봇 영화가 있었는데, 아톰이 원자라는 말입니다. 원자를 쪼개면 양자, 중자, 밀입자, 뭐 가장 한 것이 퀀텀이라는 아주 미세 입자. 그것은 입자이면서 에너지적인 존재.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자라고 관찰했더니 또 비례 성질인 직선의 성질인 입자와 비례 성질인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자이면서 에너지다. 이게 입자라면 파동의 성질을 못 가지는데, 이건 직선만 가야 되는데 입자는 파동의 성질, 비례 성질, 물결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리듬을 갖고 있고 주파수를 갖고 있고, 또 에너지가 있어서 힘이 되고, 이것이 모아지게 되면 불도 태우고, 햇빛이 모아지면 종이도 태우고, 레이저 광선이 모아지면 철도 태운다. 철도 녹여버린다.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입자이면서 우리 물체라는 거 모든 것은 입자이면서 에너지적인 존재다.
에너지의 양의 차이만 나는 거지. 그 양의 차이는 입자의 무게에 영향을 받는다. E = mc 제곱. 무게나 속도의 빠름. 힘이라는 것은, 파워라는 것은 물질이 크고 속도가 빠르면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는데, 에너지가 질량이 똑같다면 속도를 빨리 할수록 에너지가 빨라지고, 비대 속도라면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된다. 그래서 입자이자 에너지적인 존재, 자가면역질환. 그래서 간의 열이 갑상선 항진의 큰 원인이고, 간의 열은 왜 발생하냐면은 물질과 비물질적인 독소를 해독하기 것이 버거울 때 생긴다. 간에서 화가 나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몸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 근데 간이 갖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화가 자꾸 난다 그러면 간이 안 좋은 거고, 간이 안 좋으면 거꾸로 화가 자꾸 납니다. 화를 못 참겠어요. 자꾸 성격이 급해져요. 자꾸 눈이 빨개지고 이 짜증이 나요. 그 간이 해독 기능을 잘 못하는 겁니다. 자고 나도 피곤하다. 자고 나서 피곤해서 보약을 먹어야 될 건가? 간이 피곤해하는 겁니다. 간이 해독 기능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에서 하는 얘기는 정신적인 이런 비물질적인 독소와 먹는 물질적인 독소를 피하라. 이제 좀 금하라. 좀 한동안 절제하라. 그런 얘기를 내 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 해독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불평, 불만, 불안 이런 거 갖지 말고, 삼불, 불평, 불안, 불평 이런 거 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쁘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야지 내 몸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온다. 호르몬도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엔돌핀 이런 게 분비가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근육도 이완되고, 혈관도 확장되고, 혈액도 맑아지고, 혈액 내에 있는 독소도 해독이 되고, 또 혈액 내에 있는 물도 깨끗이 정수가 된다. 긍정적인 것은 내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럽니다. 플라시보. 밀가루라고 믿으면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치료하리라. 성경에 있는 그 말이 과학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너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의 질병을 치료한다. 그걸 후성유전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에서는 선천적인 유전자가 너의 질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너의 지금 생각과 말과 행동 세 가지 업을 어떻게 쌓느냐가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거나 발현을 하지 않게 한다. 타고난 유전자라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유전자보다 더 강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행동, 말, 밖으로 표현되는 것. 자기 마음속으로 간직한 건 그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내가 행동하는 거, 특히 행동, 웃는 거. 항상 웃는 사람한테 어떻게 여기서 화가 나겠습니까? 이게 썩소건, 이게 그냥 근육 운동이건 헬스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엮이드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이런 거라도 웃으면 호르몬 변화가, 혈액 변화가, 심장의 변화가, 근육의 변화와 내장 변화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내 몸을 만든 게 아닙니다. 10개월 동안 정자와 난자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알 수 없는 세상에서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수많은 그런 부품들,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면 또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스스로 막 판단하게끔 해서 자동차가 부품이 나오고, 사람은 그걸 사용할 뿐입니다. 사람도 자기 몸 사용법을 잘 모르고 삽니다. 평생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의 주인인 걸로 내가 내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웃는 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팔 근육을 써서 내 몸에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거. 자동차를 이용하는 법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몸 태어나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듯이 사람도 사람 몸 운전면허증을 딸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 몸 사용법 모르고 또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일체유심조야.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멋있는 말 같아. 그렇지만 일체유심조화는 반쪽 진리입니다. 일체유행조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은 뜬구름과 같은 건데 하루에 6만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은 구름과 같은 거고 내 생각은 바람과 같은 건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닌, 그것은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95%가 잠재의식이라는 걸로 통해서 온갖 이런 형체와 함께 태초인간서부터 지금까지 의식이라는 것이 유전돼서 자기 내 안에 잠재되는, 그 유전된 잠재의식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느냐 드러나지 않게 하느냐는 자기의 세 가지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반복하느냐, 어떻게 자기 본성대로 사느냐, 본성이 아닌 자기 행동을 웃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긍정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가장 높은 감사요, 가장 높은 플라시보의 언어는 감사요. 입에 배야 됩니다. 웃는 거 입에 배야 됩니다. 그래서 입에 배서 자기 60조의 세포 가운데 또 하나의 세포, 그걸 체화라고 그럽니다. 체화, 자기 몸이 돼버리는 거, 감사합니다가 몸에 돼버리는 거, 웃는 것이 몸이 돼버리는 거, 나의 몸이 돼버리는 거, 나의 세포가 돼버리는 거. 우리가 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납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머리에서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월 지나면 망각세포라는 거에서 다 지워져 버려요. 옛날에 알았던 건데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수많은 책, 이 책장에 꽂혀 있는 많은 책들 내용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것은 자기 몸에 세포로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았다가 뜬구름처럼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망각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전생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10년 전도 생각 못 하는데 전생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고 다 지워져 버린 겁니다. 70, 80이 먹은 분들이 인생을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도 다 지워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체화가 된 것만큼 오늘도 반복하는 그 행동, 컨트롤할 때 이렇게 안 맞는 습관, 이렇게 피하고 때리고 결국 두 가지입니다. 권투는 내가 피하고 때리고, 내가 피하고 때리고 두 가지인데 가장 좋은 그 조건 반사는 습관입니다. 습관을 들여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 그러면 그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 피하는 습관, 때리는 습관, 피하는 습관. 유튜브 보고 지식으로 체득하고 납득하고 이해한다고 자기께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면 다 까먹는, 매일 반복하는 행동, 내가 매일 숨쉬듯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매일 오늘도 반복한다. 결국은 반복이 그 사람의 세포를 만들어. 난 이렇게 타고났어.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이런 질병이 발현되고 난 유전자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납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 말 이전에 행동을 당당하게, 말을 감사하게, 그 얼굴은 웃으면서. 그것이 내 몸 사용법의 핵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